목요일에 만나봅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눔선교회 한영호 목사를 모시고 청소년 마약과 알코올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눔선교회가 어떤 것을 하는 비영리단체인가요? 저희 나눔선교회는 한인 청소년들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된 형제자매들을 함께 숙식하면서 재활하는 그런 재활기관입니다. 좀 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하시는지 좀. 저희가 이제 선교회를 통해서 주로 이제 하나님 말씀과 예배, 찬양, 그다음에 그룹 미팅 또 이런 개인 카운슬링을 통해서 우리 한인 청소년들을 약물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또 재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재활기관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마약과 알코올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제가 하루에 전화를 받는 전화 상담이 개인적으로 한 40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거의 한 80% 정도가 이제 마약이고 한 20% 정도가 이제 알코올 문제인데 그 연령층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좀 우리 한인 청소년들의 심각성을 좀 나타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옛날에는 마약 중독자 마약 문제 때문에 선교회를 찾아왔는데 요 근래는 마약 중독 플러스 정신병까지 걸려가지고 선교회 찾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문제고 또 알코올도 그 수준이 옛날보다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선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이제 선교회에 들어오는 원생들도 점점점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마약 중독보다는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로 상담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게 약물 중독을 위한 선교였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정신병까지 우리가 이렇게 핸들하는 기관이 되어가나 좀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해요. 자녀가 마약에 손을 대고 있을 때 무슨 냄새나 행동 등 사인이 나타난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인들이 있나요? 자녀들이 이제 약물에 접했을 때는요, 이게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초기 때 하는 것과 중기 때 하는 것과 말기 때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이 초기 때는 거의 찾지를 못해요. 거의 언제부터냐면 중기 때부터거든요. 근데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뭐 안약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든가 또 향수를 많이 뿌린다든가 또 집에 방 안에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든가 또 하루 종일 인터넷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친구를 많이 만나던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바뀌어요. 만나던 친구들이 옛날 친구들이 아니고 새로운 친구들을 또 만나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또 집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약물을 하다 보면 자꾸 고분고분하는 애들이 막 대들기 시작하고 부모가 말하는 거를 어게인스트하고 이제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약물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녀가 마약 또는 알코올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나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자녀가 그 그러니까 약물 중독이라고 그러죠. 마약이나 알코올에. 그럴 때는 부모님들이 사실 마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거든요. 좀 무지하시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문제만큼은 부모님들이 핸들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한인 사회가 이렇게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찾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일단 부모님들이 먼저 핸들해보고 근데 부모님들이 주로 핸들하는 것들은 거의 다 뭐냐면 요행을 바래요. 뭐 좀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면은 얘네들이 안 하겠지. 그러나 제가 꼭 부탁하는 거는 마약은 한 번을 했든 두 번을 했든 한 번 접하면은 절대로 다시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절대로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그 자녀를 살리고 싶으면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나눔선교회 한영호 목사 모시고 청소년들의 마약과 알코올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